오늘 윤석열 대통령 행보도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윤 대통령이 시민들을 만나러 마포에 직접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는 날인데 이제 관료들이랑 사무실에서 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좀 만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정치 결심한다라고 했던 그 장소가 또 마포 시민 자영업자와 대화였기 때문에 좀 뭐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 자, 현장에서 좀 눈길을 끄는 발언도 있었거든요.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요, 그야말로 정말 뭐 대통령 퇴진 운동합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예산 이야기하면서 뭐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면 뭐 나 탄핵시키겠다라는 반응까지 나오는데, 내가 하려면 해라. 그래도 쓸 때는 써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대통령 입장에서 뭐 탄핵 얘기를 직접 하니까 좀 뭐 놀랍기도 했는데, 뭐 탄핵 당한다 한들 하려고 하는 일은 하겠다. 국정기 좀 밀고 가겠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는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인다라는 확신이 오히려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야당이나 여러 시민단체들에서 대통령의 그 예산안,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하는 이유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 예산안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으로는 뭐 R&D 예산 같은 경우에 삭감한 것을 두고 굉장한 비판이 있고, 뭐 여성 폭력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 또는 교육시키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삭감한 상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지만 예산의 내용을 뜯어보니 약자들을 두텁게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약자 복지라는 말만 남았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사실 탄핵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뭔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자들을 만나서 불편한 질문에 직면을 한다던가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진정성 있게 듣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국민의 말에 경청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것도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틀어서 볼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뭐 실제로 탄핵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탄핵이라는 겁박을 하더라도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믿고 투표를 해주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운영됐던 방만한 뭐 재정 이런 것들 회복시켜야 될 의무와 당위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탄핵이라는 겁박이 있더라도 어쨌든 필요한 일들을 관철시켜야 나가겠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경청하겠다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전국인데 뭐 예산이야말로 여야 협치의 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또 노력들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